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14시간 넘게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한편 5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놀라운 건 중학생들이 이른바 총판 역할을 하며 이용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경찰이 출석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경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끝났는데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우선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정부 수사기관의 수사의 의지가 굉장히 높다. 네.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한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도 보이고요. 네. 관련해서 이 형사 조사라는 것을 처벌할지 말지를 이제 조사하는 과정이지만 또 의협의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하는 설명을 들어보면 조사 과정에서 왜 의사들이 전공의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동기나 입장을 또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조사가 좀 길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경찰에서도 일부 문건이나 지침들 그리고 관련된 재반 정황들에 대한 증거도 일부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일이 제시하면서 의협 간부들이 이에 대해서 관여했는지 개입했는지 지시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제 경찰 소환된 임현택 의협 비대위원은 경찰 출석 1시간 만에 이제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이른바 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우선은 거부하고 퇴장을 했잖아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수사를 협조받는 부분이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경찰하고는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또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수사 지침이 내려와서 이걸 유죄로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를 수사하는 거 아니냐. 좀 정치적인 수사이거나 우리에게 너무나 불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항의성 차원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렇게 조사를 거부한 것에 나아가서 출석 조사로 오라고 또 통보를 하는데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체포영장까지 발부될 여지가 있어서 앞으로 수사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여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거부를 하고 퇴장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임현택 비대위원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줬으나 본인이 거부하고 퇴장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네. 객관적으로 불리한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로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본인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영장까지 나아갈 정도로 불리하게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의협 간부들의 지금 전반적인 어떤 주된 주장은 이런 겁니다. 과거에 2000년경의 의학분협 사태 때는 실제로 좀 반강제적으로 의사들을 모아서 집단 휴업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유죄 처벌도 받고 뭐 일부 의사들 같은 경우는 면허 취소까지 갔던 사정이 있었는데요. 네. 그로부터 이 전례를 비추어 봐서 2014년경에 원격 진료와 관련한 집단 휴진 사태가 있었을 때는 자율적, 자발적으로 이렇게 휴업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점이 근거가 돼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협 간부들의 주장은 이 전공의들의 행위는 우리가 지시를 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라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집단 행동 자체가 의료계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조사도 거부하고 간다고 한다면 2차 소환 빠른 시일 내에 소환하는 것이 예정된 수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19개 의과대학 교수들도 공동 비상대책위를 결성을 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것도 의료법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며 업무를 개시하거나 특히 업무와 관련해서 일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사직하거나 이런 집단 행동을 하지 않고 이 명령에 따를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사
서비스, 의료 사업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필수적인 어떤 직업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인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설사 진료를 보지 않는 의대 교수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의 신분으로서 의료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행정명령 발동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고요. 네. 그러니까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나아가서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집단 행동이 이루어질 것이냐 굉장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나온 날짜가 있습니다. 15일인데요. 이 15일 전까지 정부와 의료계의 어떤 추가적인 협상 가능성 또는 타협의 가능성이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학생들을 이용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 소식인데요. 우선은 충격적인 게 중학생들을 총판으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건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 범죄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각종의 도박 사이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도박에서는 어떤 돈을 내고 이제 베팅을 한다거나 하는 수법으로 불법 수익을 이제 취득하는 형식으로 이제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총판이라는 역할을 맡겨서 네. 이 역할은 홍보를 담당하거나 특히 회원을 가입시키고 유지시키는 목적으로 총판을 맡으면 너에게 일정 부분 수익금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중학교 2학년생부터 고등학교까지 10대 학생들만 하더라도 12명이 가입이 돼서 실제 본인들 친구들까지 이렇게 모집을 하고 유입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네. 그때마다 일정 부분 수익을 나눠주거나 또 200만 원 상당의 어떤 돈을 줘서 그걸로 이제 뭐 생활비라든가 도박 자금을 했다라는 것인데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이 도박 사이트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 도박 사이트에서 어떤 호기심을 충족하다가 나아가서는 이렇게 총판 역할까지 맡아서 결국은 이 범죄 단체에 조직적으로 가담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소위 말하는 다단계처럼 회원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미성년자니까 아직 사리 분별력이 크지 않고 충동을 제어하기 좀 어려운 나이니까 많은 친구들이 가입을 해서 회원 수가 급속도로 늘었다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려야 되는 사건이고요. 35명 정도가 이제 지금 적발이 돼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라고 하고 그중에 주범으로 보이는 10명은 구속했고 회에 있는 9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는데 35명 중에 청소년이 12명이니까 네. 사실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사건입니다. 네, 학생들만 봤을 때 15명이라서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제 중학생들까지 가담을 하게 됐을까 그 이유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고 이 일당들이 좀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마약이든 이런 도박이든 이 조직적인 범죄, 그 네. 대규모의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 단체 조직들이 미성년자들을 많이 가입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혹시키기 굉장히 수월한 나이대라는 것이고 호기심이 많을 나이이고 아직은 본인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까지 갈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한다. 네. 나쁜 어른들이 가담을 시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또 이 미성년자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형사처벌 과정에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좀 감면받거나 처벌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양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악용해서 너희들은 적발되더라도 얼마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점을 또 악용해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미성년자들이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홍보나 온라인으로 회원 모집하는 데는 또 미성년자들이 활약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마저 미성년자들이 가담하거나 또 이게 악용돼서 네. 활동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사이트 회원만 15,000여 명이고 지금 입금한 돈이 무려 5천억 원대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죠? 일단은 주범으로 보이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처벌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네. 도박 개장죄를 떠나서 범죄 단체 조직죄가 이제 적용될 예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관리하고 역할 분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나 두바이에 거점을 두고 이제 국내에서도 활동하고 해외 회원들도 이제 가입시킨 것으로 보여서 최소 기준 범죄 수익이 500억 원으로 지금 추산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범죄 수익 규모도 굉장히 큰데다가 피해도 다수 야기돼서 엄중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이 총판으로 가담한 중학생 3명이
3명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가담한 경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소년법원으로 갈지 형사처벌할지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소식입니다. 어제 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다시 법정에서 대면을 했는데요.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는데 그 모습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재판에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다음에 혹시 뭐 법정에서 좀 어떤 입장 밝히셨나요? 재산 분할 금액 상향됐는데 혹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열심히했습니다. 네, 두 분 다 기자들의 이제 질의응답, 질문에는 이제 답을 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직접 법원에서 얼굴을 대면한 게 6년 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1심에서 2018년경이었죠. 조정길에 한 차례 대면한 이후로는 이제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라고 하는데 특히 변론기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출석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석했다는 것은 양 당사자 모두 이 항소심 재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 재판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 재판부에 가진 어떤 예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출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태원 회장은 재판 후에 이제 비가 오네 뭐 이런 심정을 밝히기도 했고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는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재판 내용은 비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 우선 1심 판결에서는 모두 불복을 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2심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왜 둘 다 이렇게 항소하게 된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1심 때는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이혼을 청구했지만 본인의 이혼 청구는 기각당했기 때문에 그 점은 패소했다. 그래서 패소 부분에 항소한 것이고요.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이혼 청구한 부분으로 이혼이 됐지만 본인이 청구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 금액은 대폭 삭감돼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좀 더 높여야지 형평에 맞는다라는 항소 이유를 개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위자료 1억 원을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위자료가 인정됐다는 것은 1심에서 이 사건 이혼의 유책 배우자는 최 회장이라는 법률적인 판단이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쌍방대등한 책임이거나 일방적으로 유책 배우자가 아니다라는 항소심의 주장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항소심이 열리기까지 변화가 또 있었거든요. 노 관장이 청구 취지액을 바꾸기도 했는데 우선 그 규모를 바꾼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제 주식, SK 주식을 이제 원물 발환, 주식의 명의를 바꿔달라는 청구를 통해서 재산 분할 방법을 특정을 했다고 한다면 주식을 가져오는 것은 경영권 방어에 굉장히 문제가 될 여지도 있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방법으로 가액 정산이라고 해서 주식의 가치만큼 돈으로 정산해 달라라고 이제 청구를 변경하면서 또 주식의 가치나 여러 가지 금액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조금 청구 금액을 높인 상황인데요. 지금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대 규모로 청구 금액을 이제 산출했을 때 청구 금액이 2조 30억 원. 그러니까 인지대만 수십억 대를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재판 이혼 법정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이 청구됐다. 그만큼 세계의 이혼 판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중요한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양 당사자가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오늘 직접 재판부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이제 항소를 하긴 했었지만 최태원 회장의 완승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2심 한 달 정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좀 결과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금액만 보면 한 2조 원대 청구를 했는데 665억 원만 이용됐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부당하고 불리하다라고 재산 분할 좀 더 높여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건은 결국 SK라는 주식, 회사의 상장 주식을 아내가 내조의 공으로서 얼마나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분할을 할 수 있느냐. 분할을 한다면 기여도는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다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은 예를 들면 작은 회사로서 비상장 기업이 있고 일반 주부들이 내조의 공으로서 사업 활동을 열심히 하게 도왔다고 한다면 분할 대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대기업 주식으로서 대기업이 잘 되는 건 사실은 내조의 공도 있지만 주주나 회사 임직원들이 또 열심히 일해서 주주 가치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과관계라든가 실질적 기여도 이런 것
것들을 얼마나 노소영 관장 측에서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하에 따라서 분할 대상, 재산이나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한 달 뒤면 종결이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